어이 미스, 원두 말고 다방 커피로 타와. 귀한 군인 티내지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좀 해. 박세준 대령이 소리치며 커피 믹스를 집어 던졌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는 새로 전입 온 소령을 미스라 부르며 면박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아주 잠깐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 사실을 박 대령은 몰랐습니다. 그가 막말을 퍼붓던 그 소령이 군 내부에서도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707특임대 출신이라는 걸, 게다가 삼성 장군에게 커피를 타준 적 있는 사람을 자신이 심부름꾼 취급했다는 걸, 며칠 뒤 국방부를 뒤흔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이 순간의 다방 커피가 있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구독자님의 로또가 당첨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사건의 단초. 국방부 행정실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가 춤추는 평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마다 서류 더미가 쌓여 있고 타자기 소리와 전화벨이 간헐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소령 계급장을 단 이서연이 박세준 대령의 책상 앞에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박 대령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이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박 대령이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어이 미스, 원두 필요 없어. 그냥 다방 커피로 타와. 알지? 진한 걸로. 그는 책상 위에 있던 커피 믹스 봉지를 손가락으로 튕기듯 던졌습니다. 이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령님. 겉으론 담담했지만 눈빛 한켠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은행 가는 길에 이것도 좀 갖다 줘. 박 대령이 두툼한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개인명의 해외 법인건이니까 조심해서. 잃어버리면 큰일이야. 이서연은 빠르게 봉투의 두께와 종이 질감을 파악했습니다. 네, 맞겠습니다. 박 대령은 코웃음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래. 말 잘 듣네. 빨리 다녀와. 오늘 중요한 일이 있거든. 이서연이 돌아서려는 순간 박 대령의 책상 위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정 날짜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고 그 옆에 H- 프로젝트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서연의 눈이 0.5초 동안 그 달력에 머물렀습니다. 707특임대 출신다운 순간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방에서 커피를 타오는 동안 이서연은 머릿속으로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박 대령의 개인 해외 법인, 프로젝트 헬리오스 관련 메모, 그리고 오늘 있다는 중요한 일, 모두 이어져 있다 확실해. 그녀가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커피를 들고 돌아온 이서연을 보며 박 대령은 또 비아냥거렸습니다. 역시 미스는 심부름이 딱이야. 진짜 잘해. 이서연은 조용히 내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박 대령은 갑자기 웃으며 물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너 학력이 뭐였지? 혹시 사관학교 나왔어? 육사 45기입니다. 박 대령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45기? 그럼 나보다 후배잖아. 근데 왜 진급이 이렇게 늦어? 뭔 일 있었나? 개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게만 답했지만 그 순간 지나간 작은 표정을 박 대령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 대령이 퇴근한 후 사무실에는 이서연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본 그녀는 군복 안쪽 주머니에서 성냥갑만 한 크기의 통신 모듈을 꺼냈습니다. 작은 불빛이 깜빡이며 암호화된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감사단장님, 이서연입니다. 박세준 대령이 프로젝트 헬리오스 쪽으로 움직이는 게 확인됐습니다.
내일부터 증거 수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작게 보고했습니다. 그 시각 건물 한편에서는 박 대령과 조달 담당 군무원 최진철이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 군무원, 헬리오스 폐기 장비 입찰은 잘 되고 있지? 박 대령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네, 대령님 그런데 말입니다. 최진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새로운 이서연 소령이 좀 수상합니다. 너무 조용하고 뭔가 예사롭지 않다고 할까요? 박 대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휴, 그 여자? 그냥 책상 앞에서 공부만 한 사람이야. 겉모습만 반듯한 책상 물림이지. 걱정 마. 하지만 그의 눈빛에 잠깐 스치는 불안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서연은 평소와 같이 정확히 8시에 출근했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군복과 흐트러짐 없는 헤어스타일, 그리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얼굴. 미스, 오늘도 커피. 박 대령이 어제와 똑같이 말했습니다. 네, 대령님.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커피를 타러 가는 척하며 박 대령의 키보드 아래에 먼지 센서처럼 보이는 초소형 해킹 칩을 자연스럽게 심었습니다. 이제 모든 통신이 내 서버로 들어온다. 그녀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커피를 가져온 이서연은 박 대령의 책상 위 서류를 다시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한승우 중장에 대한 비방 문서 초안이 컴퓨터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미스, 이것 좀 처리해. 박 대령이 인쇄된 서류를 툭 건넸습니다. 익명으로 만든 다음에 적당히 흘려. 알아서 해. 이서연은 빠르게 내용을 읽었습니다. 허위 사실, 왜곡된 인사 기록.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장군님을 이렇게 모함하다니 가만둘 수 없다. 챕터 2 갈등의 고조. 다음 날 오전 국방부 본청 로비는 평소보다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각종 장비와 서류를 나르는 장병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박 대령의 지시로 무거운 암호화 장비 박스를 양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박스의 무게는 대략 25kg 정도로 추정되었지만 이서연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기 저분이 한승우 중장님 아닌가요? 지나가던 참모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정갈한 군복을 입은 중년의 장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박 대령의 소장 진급 경쟁자인 한승우 중장이었습니다. 저기 박 대령 아닌가? 한승우 중장이 박 대령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아, 중장님. 안녕하십니까? 박 대령이 급히 거수 경례를 하며 인사했습니다. 한승우 중장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무거운 박스를 든 이서연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자세와 흐트러지지 않는 호흡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량을 느꼈습니다. 미스, 짐짝을 다루는 태도가 그게 뭐냐? 제대로 들어. 박 대령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한승우 중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소령에게 미스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적절하지 않은 호칭이었고 무거운 장비를 혼자 나르게 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저분이 소령이시군요. 혼자서 저런 무거운 걸 나르시다니. 한승우 중장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젊은 장교들은 체력 단련도 해야죠. 박 대령이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이서연은 여전히 묵묵히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른쪽 어깨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 극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신체 반응이었습니다. 소령님, 괜찮으십니까?
한승우 중장이 이서연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서연이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승우 중장이 자신의 부하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박 대령이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한승우 중장은 이서연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 평범한 소령이 아닌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박 대령은 이서연을 별도로 불렀습니다. 미스, 오늘은 특별한 임무가 있어. 박 대령이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폐쇄된 군사시설인데 거기 가서 훈련 서류를 정리해와. 이서연이 지도상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시내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구 탄약고였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는 곳 아닙니까? 이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야. 혹시 모를 서류들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 박 대령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쇄된 군사시설에 도착한 이서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녹슨 철문과 잡초가 우거진 울타리, 그리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의 건물들. 하지만 이서연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최근에 누군가가 드나든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서연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진 곳에서 고급시가 꽁초를 발견했습니다. 박 대령이 피우는 브랜드와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구형 무전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 북한 관련 작전에서 본 적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이건 이서연이 무전기를 자세히 살펴보자 안에서 작은 USB가 나왔습니다. 즉시 707 특임대에서 익힌 데이터 복제 기술을 사용해 USB 내용을 복사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순간 이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군사 기밀 파일들과 외부 해커팀과의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박 대령이 이중 스파이였다니. 이서연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스, 뭐하고 있어? 내가 준 다방 커피나 마시면서 기다려. 박 대령의 조롱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끌려는 거군. 이서연이 전화를 끊으며 생각했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지만 이서연은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대신 시설 외곽의 콘크리트 벽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몸을 풀기 위해 벽에 손을 댄 순간 무의식적으로 707 특임대의 파쇄 격파술이 발동되었습니다. 쾅! 벽에 깊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서연이 자신의 주먹을 내려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감각이 살아있네. 국방부로 돌아온 이서연을 본 박 대령은 더욱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군복은 여전히 완벽했고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박 대령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 대령은 군사보안팀에 비공식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서연 소령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서연은 이미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감사단장에게 긴급 암호 통신을 보내 조회 기록을 은밀히 차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승부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챕터 3위기의 서막. 다음 날 아침 8시 국방부 본청의 모든 대형 전광판에 붉은색 경보가 떠올랐습니다. 최고 등급 비상 북한 특수부대 침투 및 작전 개시 임박. 사이렌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비상사태인가? 곳곳에서 장병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연은 자신의 자리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부서장은 즉시 비상작전 회의실로 집결하십시오. 방송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갑자기 모든 전산 시스템이 먹통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화면들이 하나씩 검은색으로 변해갔고 통신망이 차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전산실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대령은 혼란 속에서도 재빨리 이서연을 불렀습니다. 야, 내 컴퓨터에 있는 A-15 파일을 당장 파쇄해. 보안 1급이다. 박 대령이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서연은 박 대령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소령? 명령이 안 들려? 박 대령이 다시 소리쳤지만 이서연은 이미 전산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보안팀 장교가 이서연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소령님, 지금 출입 통제 상황입니다. 그 순간 이서연의 움직임이 변했습니다. 707 특임대의 관절 비틀기 제압술이 0.3초 만에 발동되었습니다. 으악! 보안팀 장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박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적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박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전산실에 도착한 이서연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3년 전 국제보안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천재 해커 강태호, 블랙 피닉스, 그때의 코드를 기억할까? 이서연이 비상전력망에 접속해단 하나의 외부 채널을 열었습니다. 강태호 나야. 이서연이다. 블랙 피닉스 재가동. 짧은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그 시각 도시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강태호가 낡은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블랙 피닉스? 설마 이서연이? 강태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3년 전 함께 위험에 처한 보안 컨퍼런스를 구했던 그 여자.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게 없던 신비로운 인물. 오딘 재가동해. 강태호가 거대한 슈퍼컴퓨터의 전원을 켰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해킹 공격이 더욱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방어 시스템이 하나씩 무너지면서 중요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이서연이 전산실의 주요 통신 단말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707 특임대의 장비 파괴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쾅! 쾅! 단말기들이 하나씩 파괴되면서 기밀 유출 속도가 늦춰졌습니다. 너가 뭘 하는 거야? 뒤쫓아온 박 대령이 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이서연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순종적인 소령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운 진짜 707 특임대 요원의 살기가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박 대령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게 진짜 소령이야? 박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이서연의 통신 장비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강태호로부터 응답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서연 나다. 상황 파악했어. 오딘으로 역추적 시작한다.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서연은 군복 속에서 극비 지휘권 인식표를 꺼냈습니다. 감사단장으로부터 받은 파이어 스톰 코드가 새겨진 특수 인식표였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이서연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대령은 여전히 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미스가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전례 없는 혼란에 빠져 있었고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는 시시각각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태호라는 든든한 조력자를 얻은 이서연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4 전환. 도시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 지하실에서 강태호는 거대한 슈퍼컴퓨터 오딘의 모든 시스템을 가동시켰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일제히 켜지면서 복잡한 코드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3년 만이야 오딘. 강태호가 키보드에 손을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 이서현과 함께 국제보안 컨퍼런스를 구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수백 명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밤새 해킹 공격을 막아냈던 그때 이번에도 너를 도와야지. 강태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전산망으로 침투한 강태호는 적 해커팀의 공격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해킹 루트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의 실력은 가히 천재적이었습니다. 찾았다. 강태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방부 전산실에서 이서연은 강태호의 해킹 흔적인 오딘 마크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구석에 작게 새겨진 망치 모양의 심볼이 보였습니다. 역시 강태호야. 이서연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즉시 박 대령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비리 증거 파일을 암호화하여 강태호에게 전송했습니다. 강태호는 받은 파일들을 빠르게 분석했습니다. 군납업체와의 거래 내역, 해외 위장법인 관련 서류, 그리고 외부 용병 해커팀과의 은밀한 통신 기록들.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니야. 강태호가 경악했습니다. 박 대령이 군납업체를 통해 해커팀을 고용하여 국가기밀을 유출시키려 했던 거대한 음모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서현 분석 완료했어. 박세준 대령이 모든 것의 핵심이야. 강태호가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서현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극비 지휘권 인식표를 꺼내 군 수뇌부와의 긴급 통신을 시도했습니다. 파이어 스톰 코드 발동. 삼성 장군 이서연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잠시 후 비상작전 회의실에서 놀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삼성 장군? 그게 무슨 소리야? 이서연 소령이 삼성 장군이라고? 군 수뇌부는 급히 신분 확인에 들어갔고 곧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찰 임무로 파견된 707특임대 출신 삼성 장군이 맞습니다. 참모총장이 놀란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이서연 장군은 즉시 비상지휘권을 정식으로 위임받았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명령은 최진철 군무원을 별도로 소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최 군무원, 박 대령과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백하십시오. 이서연 장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진철은 이서연의 진짜 신분을 알고 완전히 기가 질린 상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 대령이 프로젝트 헬리오스 관련 장비를 빼돌려서 해외로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외부 해커들을 고용해서 최진철의 자백이 이어졌습니다. 이서연 장군은 최진철의 증언과 강태호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박세준 대령의 행위는 단순한 부패가 아닙니다. 국가 전복 수준의 반역 행위입니다. 이서연 장군이 군 수뇌부에 보고했습니다. 그 순간 여전히 전산실 입구에서 벌벌 떨고 있던 박 대령에게 이서연 장군이 다가갔습니다. 삼성 장군 이서연의 명령으로 당신은 반역죄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이서연 장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 대령은 이서연의 진짜 계급과 정체를 확인하고 충격과 공포에 질려 도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서연 장군이 미리 배치해둔 707특임대 보안팀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심부름시킨 미스가 삼성 장군이었다니. 박 대령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승우 중장이 급히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이서연 장군님, 모든 행정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한승우 중장이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로비에서 박 대령의 부조리를 목격했던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태호는 해킹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동시에 프로젝트 헬리오스 관련 모든 기밀 파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마지막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모든 보안 조치 완료했어. 이서연. 강태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서연 장군은 체포된 박 대령의 책상으로 걸어가 그 위에 놓인 다방커피 믹스를 내려다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타오라고 지시했던 그 커피. 이서연 장군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진짜 작전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챕터 5절정. 도시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 지하실에서 강태호는 거대한 슈퍼컴퓨터 오딘의 모든 시스템을 가동시켰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일제히 켜지면서 복잡한 코드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3년간 먼지를 쌓고 있던 최첨단 장비들이 다시 생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이야, 오딘. 강태호가 키보드에 손을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에 닿는 순간 마치 피아니스트가 오랜만에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되살아났습니다. 3년 전 이서현과 함께 국제보안 컨퍼런스를 구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수백 명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밤새 해킹 공격을 막아냈던 그때 이서연은 그저 707특임대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신비로운 여자였지. 설마 삼성 장군이었을 줄이야. 강태호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전산망으로 침투한 강태호는 적 해커팀의 공격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해킹 루트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의 실력은 가히 천재적이었습니다. 각각의 암호화층을 벗겨내고 가짜 IP 주소들을 걸러내며 진짜 공격원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이놈들 꽤 교묘하게 숨어있네. 강태호가 집중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력 앞에서는 아무리 정교한 은폐 작업도 소용없었습니다. 마침내 적 해커팀의 실제 위치와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찾았다. 용병 해커팀이었어. 강태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방부 전산실에서 이서연은 강태호의 해킹 흔적인 오딘 마크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구석에 작게 새겨진 망치 모양의 심볼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강태호만의 독특한 서명이었고 이서연에게는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역시 강태호야. 믿을 수 있는 건 너뿐이지. 이서연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즉시 박 대령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비리 증거 파일을 암호화하여 강태호에게 전송했습니다. 파일에는 군납업체와의 거래 내역, 해외 위장법인 관련 서류, 프로젝트 헬리오스 기밀 유출 계획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받은 파일들을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분석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군납업체와의 거래 내역, 해외 위장법인 관련 서류, 그리고 외부 용병 해커팀과의 은밀한 통신 기록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니야. 완전히 조직적인 반역 행위잖아. 강태호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박 대령이 군납업체를 통해 해커팀을 고용하여 국가기밀을 유출시키려 했던
거대한 음모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자금이 북한과 연결된 암호 통신망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서현 분석 완료했어. 박세준 대령이 모든 것의 핵심이야. 그런데 이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조직적 반역 행위야. 강태호가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서연은 강태호의 메시지를 보고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예상보다 훨씬 컸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극비 지휘권 인식표를 꺼내 군 수뇌부와의 긴급 통신을 시도했습니다. 파이어 스톰 코드 발동. 국방부 감사단 소속 삼성 장군 이서연입니다. 즉시 비상지휘권 이양을 요청합니다.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암호화되어 전송되었습니다. 잠시 후 비상작전 회의실에서 놀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삼성 장군? 그게 무슨 소리야? 이서연 소령이 설마 감찰 임무로 위장 근무하고 있었던 건가? 파이어 스톰 코드라니. 그건 최고 등급 비상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군 수뇌부는 급히 신분 확인에 들어갔고 감사단장과의 직통 연결을 통해 곧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서연 장군은 707특임대 출신으로 국방부 내부 비리 척결을 위한 극비 감찰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참모총장이 놀란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장성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이서연 소령이 실제로는 그들과 동급이거나 더 높은 계급의 장군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서연 장군은 즉시 비상지휘권을 정식으로 위임받았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명령은 최진철 군무원을 별도로 소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최 군무원, 나를 보십시오. 이서연 장군이 비상작전실로 호출받은 최진철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어깨에는 삼성 장군의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진철은 이서연의 진짜 신분을 보고 완전히 기가 질린 상태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박 대령과 함께 조롱했던 그 소령이 삼성 장군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침착하게 말하십시오. 박 대령과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연 장군이 차가우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대령이 프로젝트 헬리오스 관련 장비를 빼돌려서 해외로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군납 비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으로 외부 해커들을 고용해서 국가 기밀을 유출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최진철의 자백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박 대령은 한승우 중장님을 견제하기 위해 가짜 비방 자료도 만들어 유포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최진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장군은 최진철의 증언과 강태호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박 대령의 범죄는 단순한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부패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조직적 반역 행위였습니다. 박세준 대령의 행위는 단순한 부패가 아닙니다. 국가 전복 수준의 반역 행위이며 북한과 연결된 적대 세력과의 공모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서연 장군이 군 수뇌부에 엄중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장성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전히 전산실 입구에서 벌벌 떨고 있던 박 대령에게 이서연 장군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박 대령에게는 죽음의 전령처럼 느껴졌습니다. 삼성 장군 이서연의 명령으로 박세준 대령, 당신은 반역죄, 국가기밀 유출죄, 적국 이적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이서연 장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707특임대에서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다져진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박 대령은 이서연의 진짜 계급과 정체를 확인하고 충격과 공포에 질려 도주하려 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말이 돼? 미스가 삼성 장군이었다고? 박 대령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서연 장군이 미리 배치해둔 707특임대 보안팀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전문적인 체포 기술로 박 대령을 제압하는 모습은 마치 훈련받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으악, 놔줘. 이건 음모야. 함정이라고. 박 대령이 절규하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가 심부름시킨 미스가 삼성 장군이었다니. 다방 커피를 삼성 장군에게. 박 대령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승우 중장이 급히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로비에서 목격했던 박 대령의 부조리한 행동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이서연 장군님, 늦었습니다만 모든 행정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한승우 중장이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중장님께서 로비에서 보여주신 관심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서연 장군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강태호는 해킹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동시에 프로젝트 헬리오스 관련 모든 기밀 파일을 안전하게 고호하는 마지막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적 해커팀의 모든 침투 경로를 차단하고 손상된 시스템을 복구하는 작업까지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모든 보안 조치 완료했어. 이서연. 시스템 복구도 끝났고 적들의 침투 경로도 완전히 차단했어. 강태호의 안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서연 장군은 체포된 박 대령의 책상으로 걸어가 그 위에 놓인 다방커피 믹스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타오라고 무례하게 지시했던 그 커피 믹스. 어이 미스, 다방커피로 타와. 박 대령의 지난 말들이 그녀의 머릿속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이서연 장군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고 그녀의 길고 어려운 위장 임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챕터 6 두 번째 위기. 이서연 장군이 박 대령 체포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다음 날 오후 국방부의 충격적인 영상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정체불명의 인물이 화면에 나타났고 그 뒤로는 위험해 보이는 화학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박세준 대령을 포함한 모든 구속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마스크를 쓴 남자의 목소리가 변조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만약 24시간 내에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생화학 무기 코드명 지옥불을 수도권에 살포할 것이다. 영상 속에서 남자가 투명한 용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연두색 액체가 불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옥불이 살포될 경우 수도권 전체가 48시간 내에 완전히 마비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서연 장군이 영상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습니다. 707특임대 시절 훈련 중 일어났던 끔찍한 사고가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지옥불. 설마
이서연 장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 707특임대 생화학 무기 대응 훈련 중 유사한 화학 물질이 실수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서연이 가장 아끼던 동료 유민이 그 물질에 노출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민은 다른 대원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화학 물질의 확산을 막다가 희생되었습니다. 유민아,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이서연 장군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707특임대 출신답지 않은 동요였습니다. 군 수뇌부는 긴급 회의에 들어갔지만 테러범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장군님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대령을 석방하면 모든 수사가 물거품이 됩니다. 참모총장이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또 다른 장성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장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현재의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테러범들과의 협상은 없습니다. 이서연 장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민이, 아니, 무고한 시민들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호에게 연락하겠습니다. 테러범들의 위치를 추적해야 합니다. 이서연 장군이 즉시 강태호에게 긴급 연락을 했습니다. 강태호, 생화학 테러 위협이 발생했어. 테러범들의 통신 패턴을 분석해서 박 대령과의 연관성을 찾아줘. 알았어, 이서연. 이미 테러 위협 메시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어. 강태호가 즉시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테러범들이 사용하는 서버가 박 대령이 이용했던 군납 업체 창고의 전력망과 연결되어 있어. 강태호의 분석 결과가 들려왔습니다. 역시 박 대령의 비리가 이런 식으로까지 확산된 거군. 이서연 장군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강태호는 박 대령의 비밀 자료를 더 깊이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서연 테러 세력의 리더가 과거 박 대령과 군수물자 빼돌리기에 함께 가담했던 전직 용병이야. 그리고 창고 내부 구조도까지 확보했어. 보내줘. 즉시 작전에 들어가겠어. 이서연 장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테러범들이 추가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한다. 그리고 특별 메시지가 있다. 마스크를 쓴 남자가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707특임대 출신 이서연 장군, 듣고 있나? 너의 동료 유민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또 보고 싶지 않다면 우리 요구를 받아들여라. 테러범이 이서연의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언급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유민의 이름을 입에 담다니. 이서연 장군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감정을 억제했습니다. 과거 707특임대 시절 유민을 잃었던 그 장소에서 명상하며 마음을 다스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유민아, 이번에는 내가 지켜낼게. 너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어. 이서연 장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707특임대 출신 정예 요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생화학 무기 전문가, 폭발물 해체 전문가, 그리고 근접 전투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정예 팀이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과거 유민 대원의 희생을 기리는 작전이기도 합니다. 이서연 장군이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테러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을 반드시 보호해낼 것입니다. 팀원들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그들 모두 유민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녀의 뜻을 이어받아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강태호는 창고 주변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테러범들의 배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서현 창고 주변에 레이저 감지기 12개, 음파 감지기 8개가 설치되어 있어. 그리고 창고 내부에서 지옥불 무기의 카운트다운 소리가 감지되고 있어. 강태호의 긴급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남았어? 대략 3시간 30분 정도로 추정돼. 이서현 장군은 팀원들에게 최대한의 보호 장비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은 기동성을 위해 최소한의 방호 장비만 착용했습니다. 장군님, 너무 위험합니다. 방독면이라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부하 대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707특임대에서 생화학 무기 대응 훈련을 받았어.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실패할 수 없다. 이서현 장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창고로 향하는 도중 이서현 장군은 과거 유민과 함께했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언니, 만약에 내가 없어져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언니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니까. 유민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알았어, 유민아.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게. 이서현 장군이 각오를 다지며 창고 지역에 접근했습니다. 테러범들과의 최종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테러 진압이 아니라 이서현 장군에게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동료의 희생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창고 외곽에서 대기 중인 강태호는 무기 해체를 위한 최종 보안 코드 분석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 한 번의 작전에 달려 있었습니다. 챕터 7 두 번째 위기에 대한 해소 및 해결. 이서현 장군과 707특임대 정예팀은 창고 외곽 500m 지점에 은밀히 도착했습니다. 황량한 공단 지역의 낡은 창고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강태호의 분석에 따르면 최첨단 보안 장비로 무장한 요새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든 팀원 주파수 점검. 이서현 장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파팀 정상, 브라보팀 정상, 찰리팀 정상. 각 팀에서 간결한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강태호의 목소리가 통신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이서현, 레이저 감지기 패턴 분석 완료했어. 12초 간격으로 사각지대가 생겨. 그때 침투하면 돼. 알겠어. 그런데 내부 상황은 어때? 지옥불 무기의 카운트다운이 2시간 47분으로 줄어들었어. 그리고 테러범이 5명 정도로 보여. 리더는 창고 중앙 지하실에 있고 나머지는 각 출입구를 지키고 있어. 이서현 장군은 707특임대에서 배운 모든 생화학 무기 해체 절차를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유민이 희생당했던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고 이번에는 완벽하게 해내야 했습니다. 유민아, 지켜봐줘. 이번에는 내가 모든 걸 지켜낼게. 이서현 장군이 속으로 중얼거리며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침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알파팀이 레이저 감지기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창고 동쪽으로 접근했습니다. 707특임대의 침투 기술은 가히 예술적이었습니다. 동쪽 경비 무력화 완료. 알파팀 리더의 간결한 보고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브라보팀과 찰리팀도 각각 서쪽과 북쪽 경비를 조용히 제압했습니다. 테러범들은 자신들이 하나씩 제압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이서현 장군이 홀로 창고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 서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창고 내부로 들어선 순간 테러범 리더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707특임대 이서현 장군, 드디어 왔군. 너의 동료 유민처럼
고통받게 해주겠다. 심리적 도발이었지만 이서연 장군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지금은 현재에 집중할 뿐이지. 이서연 장군이 냉정하게 대답하며 창고 내부를 정찰했습니다. 중앙 지하실로 향하는 계단 입구에는 복잡한 레이저 방어망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7특임대에서 익힌 유연성 훈련 덕분에 이서현 장군은 마치 무용수처럼 우아하게 레이저들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장군님 침투 성공. 지하실 접근 중. 이서현 장군이 팀원들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지하실에 도착한 순간 거대한 지옥불 무기가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투명한 용기 안에 연두색 액체가 불길하게 빛나고 있었고 디지털 카운트다운이 2시간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만났군, 이서연 장군. 마스크를 쓴 테러범 리더가 지옥불 무기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너의 동료가 죽었을 때의 그 절망감을 다시 한번 느껴보라고. 테러범이 무기 작동 장치에 손을 올리며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연 장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갑고 결연해졌습니다. 유민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서연 장군이 707특임대의 근접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순간 강태호의 긴급 통신이 들려왔습니다. 이서연, 수동 해체 비상 프로토콜의 마지막 보안 코드를 해독했어. 지금 전송할게.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테러범 리더가 기폭 장치를 작동시키려는 순간 이서현 장군이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707특임대의 제압술이 완벽하게 발동되어 테러범을 순식간에 무력화했습니다. 으악! 테러범이 바닥에 쓰러지면서 기폭장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기폭장치가 떨어지는 충격으로 데드맨 스위치가 작동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됐어. 강태호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연 장군은 당황하지 않고 강태호가 전송한 비상 프로토콜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강태호가 보낸 코드와 707특임대 수동봉인 기술을 병행하면 이서연 장군이 지옥불 무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정밀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과거 유민이 희생당했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해낼 각오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10분, 5분, 1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서연 괜찮아? 강태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유민이 지켜주고 있어. 이서연 장군이 침착하게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30초, 20초, 10초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서연 장군은 강태호의 비상 코드를 입력하는 동시에 707특임대의 수동봉인 기술을 정확히 적용했습니다. 5초, 4초, 3초, 2초. 성공. 카운트다운이 1초를 남기고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지옥불 무기가 안전하게 봉인되었습니다. 무기 봉인 완료. 모든 위험 요소 제거됐습니다. 이서연 장군이 팀원들에게 승리를 알렸습니다. 창고 밖에서 대기하던 팀원들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유민아, 이번에는 성공했어.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이서연 장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체포된 테러범 리더를 추궁한 결과 이번 테러의 자금과 무기가 모두 박 대령의 해외 위장 계좌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박 대령이 단순한 부역자가 아니었어. 테러 자금의 핵심 브로커였다고 이서연 장군이 군 수뇌부에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이서연 장군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유민의 희생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강태호는 이번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부 공식기술자문관으로 정식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강태호. 물론이지, 이서연. 언제든 부르기만 해. 두 번째 위기도 완벽하게 해결되었고, 이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장군의 능력과 의지 앞에서 모든 위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챕터 8 결말 및 에필로그. 모든 사건이 종결된 지 일주일 후 이서연 장군의 주도 하에 군 내부의 부패 관련자 총 47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박 대령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비리 조직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났고 군은 역사상 가장 대대적인 인사 개혁과 보안 시스템 강화를 단행했습니다. 국방부 본청 회의실에서는 연일 긴급 회의가 열렸고 이서연 장군은 개혁의 중심에서 모든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 전체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이서연 장군이 장성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권위주의적 문화는 이제 완전히 뿌리 뽑혀야 합니다. 참석한 모든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이서연 장군의 카리스마와 추진력 앞에서 그 누구도 이견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군사법원에서는 박 대령에 대한 최종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반역죄, 국가기밀 유출죄, 테러 지원 혐의, 적국 이적 행위까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군 병원 특별구금실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박 대령은 TV 뉴스를 통해 이서연 장군의 공식 훈장 수여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이서연 장군은 대통령으로부터 국가 최고 무공훈장을 받고 있었고 모든 군 지휘관들이 그녀에게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내가 미스라고 불렀던. 박 대령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이 미스, 다방 커피로 타와. 자신이 그토록 무례하게 명령했던 그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삼성 장군에게 내가. 박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가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이서연 장군이 훈장을 받으며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본 순간 박 대령은 충격으로 인한 심정지 직전의 혼절 상태에 빠졌습니다. 간호사, 응급 상황입니다. 구금실 담당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지만 박 대령은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박 대령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이미 모든 직위와 명예를 박탈당한 후였습니다. 그는 불명예스럽게 군에서 완전히 퇴출되었고 그의 오만함은 결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킨 비극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서연 장군은 국방부 장관실에 새로 마련된 개인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벽면에는 707특임대 시절의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희생된 유민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한편에는 한승우 중장이 선물한 고급 원두커피 머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서연 장군은 그 앞에서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방 커피는 안녕이야. 이서연 장군이 혼자 중얼거리며 신선한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렸습니다. 진짜 커피의 향기가 집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몇 주 후 주말, 이서연 장군은 707특임대 시절의 동료들과 조용한 재회를 가졌습니다. 시내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그들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누나, 정말 삼성 장군이었다니 믿기지 않아. 후배 대원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 소령으로 위장 근무를 하고 있었다니. 또 다른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서연 장군은 직접 원두를 갈아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 동료들에게 대접했습니다. 다방 커피가 아닌 진짜 커피를 마시며 그들은 깊은 동료애를 나누었습니다. 유민이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누나가 이렇게 멋지게 성공한 걸 보면. 한 동료가 감회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서연 장군의 눈가에 잠깐 눈물이 맺혔지만 곧 환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유민이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지. 강태호는 국방부 사이버 보안팀의 수석 고문으로 정식 임명되었고 이서연 장군과의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네. 강태호가 이서연 장군에게 영상통화로 말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 진짜 개혁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서연 장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서연 장군은 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익명 부조리 신고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어떤 계급의 장병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고 모든 신고 사항은 이서연 장군이 직접 검토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누구도 계급을 이용해 남을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연 장군이 정군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는 더 이상 어이미스라는 무례한 호칭이나 부당한 심부름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계급에 관계없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서연 장군은 집무실에서 삼성 장군 직인이 찍힌 세결제 서류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소령으로 위장 근무하며 겪었던 모든 고난과 현재의 영광이 모두 조국 수호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한 과정이었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게 의미가 있었어. 이서연 장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서연 장군의 개혁 의지를 지지하는 젊은 장교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능력과 청렴함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군 문화의 주역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서연 장군은 국방부 로비를 걸어가다가 과거 박 대령이 자신에게 무거운 박스를 들게 했던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젊은 장교들이 서로 도우며 장비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중이가 상급자에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제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서연 장군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태호와의 협력을 통해 이서연 장군은 국방사이버 사령부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미래의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안심이야. 강태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이서연 장군이 이룩한 평화와 개혁 속에서 707 특임대의 정신은 군 내부 정의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다방커피 심부름을 했던 위장소령 이서연의 이야기는 모든 장병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진급 스토리가 아니라 어이 미스 한마디로 시작된 갑질 문화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준 시간이었죠. 계급과 직책으로 사람 위에 서려 했던 한 대령의 말 한마디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렸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던 한 소령의 용기와 소신은 군 전체의 문화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방커피를 심부름하던 그녀의 손이 결국 부패를 도려내고 수많은 장병의 미래를 지켜낸 손이 되었다는 것. 그 변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일상 속에도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누군가의 용기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채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결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